안녕하십니까, 안기환입니다. 역사는 재미있게, 소설은 깊이 있게, 삼국지 브리핑 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기 184년에 일어났던 황건의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건의 난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느냐? 이전 시간에 동한말에 정권의 난맥상이 보임으로써 중앙조정은 제대로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황하는 끊임없이 범람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자주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황하는 지속적으로 범람을 했고, 또 범람하지 않을 때는 가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 지역에 또 메뚜기 떼도 유명을 하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중앙조정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비해서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농민들은 제대로 살아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하를 유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종교 집단 뿐이었습니다. 그 종교 집단이 일으킨 난리가 황건의 난, 그래서 황건치란이라고도 하고, 나쁜 말로는 이제 소설에서는 황건적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되지만, 좋은 의미로는 황건기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도적대가 아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자인 황건군이 내세운 용어가,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입니다. 푸른 하늘, 이 동안에 이미 죽었고 노란 하늘 황건당이 바로 일어날 테니까 우리 갑자년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황건 사람들이 내세운 구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였느냐? 바로 도교 사상이 태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시간에 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시대에 이미 도교의 생각은 이 중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무제 시절에는 이 태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도교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고요. 여기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미신이 결합이 돼서 이런 도교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도교의 기본 개념인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도교적 생각의 일부인 거죠. 이때 이 도교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장각이란 사람인데, 이 장각은 장보 장량의 삼형제로서 무리를 이끌었는데, 거록이란 곳에서 집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각은 스스로 천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7개주, 말하자면 서주, 청주, 예주, 기주 등 중원에 있는 여러 주에 걸쳐서 조직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중이라고 하는 이 궁벽한 곳에도 오두미도라고 하는 도교 집단이 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교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제일 기대는 게 의사거나 사실은 당시에는 무당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 특히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다거나 약한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황건 집단을 태평도라고 부르는데요. 태평도 집단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부적을 태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낫게 되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실제로 이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기회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갑자년이 되어서 그 서기 184년 이 황건군은 난리를 일으키는데요. 중앙조정에서는 아무리 중앙조정이 정치가 난맥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런 그 국가에 반해서 일어난 농민 반란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압군이 형성이 되는데 노식이란 사람, 동탁, 그다음에 황보승, 도겸, 주준, 또 조조도 여기 가담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황건 토벌군대에 가담을 해서 거록과 광종, 하곡양, 창정, 서주, 장사 이런 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태평도의 대장이었던 이 장각이 거병 6개월 만에 병사함으로써 실제 이 황건의 무리는 제대로 이 중앙 조정군에 대항해 보지 못하고 쉽게 날리는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수백만의 농민군들은 물론 군대 무리는 흩어졌지만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제 준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부가 나중에 조조한테 패해서 그 패한 무리 중에 일부를 조조가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지어줌으로써 조조의 기반이 되는 청주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탄생을 했느냐? 물론 이제 장각을 위한 태평도 같은 경우 중원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도교가 가장 성한 곳은 중계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의 주도인 성도 부근에는 청성산이 있는데 이 청성산에서 장도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장도릉의 송자인 장수에 의해서 한중에서 30여 년간 독자적인 종교 국가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 국가를 흔히 오두미도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오두미라는 게 뭐냐면 아까 병이 아픈 거를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이 아플 때 치료를 받게 되면 5대의 곡식을 냈다 해서 이름이 오두미도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은 한중에서 30여 년 동안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장수는 조조의 장수가 아니군요. 장로군요. 장로가 나중에 이제 장수를 이제 물리치고 한중을 차지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조조한테 패한 이후에는 이 오두미도 사람들은 중원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가 정리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 북조와 남조에서 따로따로 도교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남조에서는 가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서를 펴내고, 또 북조에서도 도교 사상이 독자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 남북시대가 끝나고 수우당 시대가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교는 중원에 확장이 되게 되는데, 당나라 시대에 가면 이 당나라의 창업자인 이연과 이세민은 성을 이씨로 한 것이 바로 노자를
이씨들의 시조로 모셨던 거죠. 그럼으로써 도교는 끊임없이 중원에 확산이 돼서 중국 민중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천성에서 발달한 그 오두미도에 이어진 이야기는 이 오두미도는 장씨들에 의해서 장씨들이 어떤 교주를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장씨들의 천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중화민국 시대에 대만으로 건너갔고 그 장씨들의 이 오두미도의 후예들은 지금 대만의 본산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교라는 것은 중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평도 오두미도 시작해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